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 출세나 부자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 사회,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구성원을 양성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요, 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런 민주주의는 별거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여서 그런 것들의 교육에 중점이 둬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각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감 선거를 보면은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진보든 보수든 후보 난립은 물론 기본이고요. 또 저마다 상대 후보 물어뜯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시장이나 도지사 선거 뺨을 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교육감들,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과정이 이러니까 교육감들 스스로가 자신의 무슨 정치적 출세의 발판 정도로 교육감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발 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원론 가장 바닥으로 돌아가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A SK텔레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첫 순서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하는 뉴스 매거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렇게 제가 아까 교육감 선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참 고쳐야 될 때가 많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예, 벌써 오늘 화요일인데 자, 오늘 헤드카피가 뭡니까? 네, 오늘 좋은 소식도 있긴 있는데요. 예. 누군가에게는 오늘 헤드카피는 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별. 이 스타, 이 별. 그렇죠. 이게 확정하기 전까지 다른 유력 후보는요. 살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이게 전혀 저도 당황이 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둘이 연관이 없는데. 네. 왜 별? 네. 살인의 책임, 이게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뉴스 매거진 편집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살인의 책임, 왜냐면요, 세월호 관련 소식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승무원에 대해서 검찰이 15일에 이 일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 방침이 나와서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데 이게 또 재판부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또 조금 이제 곤혹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도주 선박 혐의도 함께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선박직 승무원들이 단순히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초동 대응을 했다. 이것이 이제 검경 합수부가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내리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국민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해경도 문제 아닌가요? 해경도 여기서 책임을 면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검찰은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부 발표했는데요. 초기 47분간 시간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골든타임이 결국은 9시 30분경부터 10시 17분경까지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서 47분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전원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별로 한 일이 없게 돼버린 것으로 예.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처음 해경이 도착했을 때는 세월호가 45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선내 진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퇴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사람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시 17분 이 시간은 학생이 내부에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송한 시간입니다. 예. 이때 선박이 108도 기운 시점인데요. 예. 이때까지도 누구라도 선내에 들어가서 예. 퇴선 안내를 했거나 망치와 도끼로 유리창을 깼다면 예. 일부 깼거든요. 7명 구했는데 결국 해경 1, 2, 3정이 초기에 10명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그 예. 시간에 어선은 90명을 구해냈거든요. 선미 쪽에서. 예. 그래서 해경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오프닝 멘트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해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해경이 이런 짓 한 거 보면은 이게 무슨 해체된 경찰의 약자가 해경이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더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해경이 이제 자체 보고서를 내놨었어요. 자체 평가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의하면 예. 이 해난 구조 능력을 우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놨고요. 지금 해경 해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 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입법 동향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안에 해경 해체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경이 스스로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 깜짝 놀랄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은 해경 내부의 정보관이 작성한 내용을 예. 국무총리실 보고서로 재작성을 해서 해경 스스로 유포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체된 경찰, 해경 이것을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말 이게 아니 근데 아무리 뭐 해체가 되건 뭐가 되든 간에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 해야죠. 이 해경에 대한 법적 책임 2부에서 최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별이라고 했는데 별은 뭡니까? 이게 흔히 범죄자들이 전과 기록이 늘어나는 것을 별 몇 개, 별 몇 개 하는 별을 거. 단다. 또는 뭐 학교에 간다. 이런 이제 은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별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요. 예. 진짜 별 얘기도 있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얘기인데요. 예. 우리 그 1,600억 원이 들어간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 예. 왜 투입되지 않았는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16일 사고 당일 이른 오후부터 통영함을 투입하라. 이렇게 해군 참모총장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별 3스타거든요. 예. 지시를 했는데 두 차례나 지시했는데 왜 투입되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해군 방위사업청 이 대우조선해양은 3자 각서까지 썼다는데 끝내 투입되지 못하니 미스테리 이것도 이제 의혹으로 남습니다. 이것도 밝혀야죠. 그렇죠. 이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아니 사랑과라고 만든 밴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그렇죠. 소식은 네.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 그랬죠.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예. 네. 실시간은 못 봤고요. 나중에 뉴스로 보셨군요. 예. 근데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승리가 예견됐지만 당심은 어떨까? 뭐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궁금해했는데요. 네. 압도적인 승리였고요. 그 이혜훈 후보가 얻은 득표의 3배가 김항식 후보인데 네. 김항식 후보가 얻은 표의 3배 이상을 정몽준 후보가 이제 쓸어가면서 그렇죠. 정말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박원순 현 시장과 정 후보 간의 맞대결이 이제 성사되게 됐는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전북지사 경선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네. 이제 여야는 6사 지방선거 본선 라운드를 준비하게 돼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그 정몽준 후보가 사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예. 참 그 보면서 저도 감정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묘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아시다시피 그 경선 과정이었지만 예. 본선도 아닌데 상당히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상황을 넘겨왔죠. 본인도 과열양상 경선을 치르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요. 예. 특히 이제 막내 자제의 실언 또 부인의 불법 선거 의혹 말실수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이뤄낸 경선 승리여서 수락연설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습니다만 예. 정몽준의 눈물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했고요. 예. 또 그냥 눈물만 보인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울면서 예. 상당히 이 복잡한 표정을 보여줬어요. 예. 하지만 이제부터 본선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알퐁스 도데의 작품 중에도 별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이죠. 있죠? 오늘이 알퐁스 도데의 생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지금 그 별에 관한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앤 크리스티의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그렇죠. 하늘에서 유가족과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새 세상 참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함께 별을 보고 마음을 모아 피는 동심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동심 잃지 않아야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ll come to you.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6.4 인천시장 선거 전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시장 그리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두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인천시장 후보시죠. 유정복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겠죠. 재선을 꿈꾸고 계신 분이죠. 자, 인천시장 후보 송영길 현 시장 연결합니다. 송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아, 참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마음도 슬프시고 그죠?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이게 직무 정지가 돼야 되는 거죠? 송 시장님. 네, 아직 직무 정지를 안 했습니다. 내일 이제 할 생각입니다. 내일이요? 예. 아유, 뭐, 이거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역시 인천에서 이게 출항한 배기 때문에 또 우리 송 시장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았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천 시민은 36명이 탑승을 했는데 19명이 구조가 되고 17명이 사망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5명의 시신이 수습되고 2명이 남아있는데 예. 그중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양대홍 사무장. 예.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취업 통장에는 돈 찾아 애들 등록금 써라. 나는 애들 구하러 들어가겠다. 라고 배 밑바닥으로 들어갔던 정말 그 책임을 다한 양대홍 사무장이 우리 인천 서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망자 중에 김기웅, 정현선 28세 그 서로 연인 관계였던 두 분이 배를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둘 다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의사자 신청을 저희 시에서 적극 해서 이번에 다행히 의사자 인정이 됐습니다. 박지영 양과 함께 됐는데 박지영 양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 백령도 출신으로 이번에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죠. 같이 저희가 정현선, 김기웅은 병원 결혼식을 이렇게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아무래도 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뭐 해경의 문제점 저희가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우리 송 시장께서 세월호 군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던 바로 업체인데 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해경 간의 매개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구조협회 여기 고문으로 등재돼 있다 이렇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임 그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계실 때 이란 해난 구조협회가 발족되니까 고문을 위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이 우리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문 위촉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모든 국회의원들 관련 국회의원들과
우리 인천 지역 인사들 뭐 그래서 하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관련 국회의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송 시장님 빼놓고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여기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 모양이죠? 네, 여야 의원들이 이제 해양 관련된 여야 의원들을 다 위촉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고문을 맡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해양구조협회하고 해경의 유착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해경의 역할이나 모든 군안 체계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해양에 관한 권한이 거의 없어요. 예. 모든 뭐 관련된 점검이나 단속이나 뭐 항로에 대한 권한이 전부 해수부나 해경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를 이양을 해야 되고 특히 그 IPA 그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이 이양을 해서 직접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너무 현장과 이 중앙이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해양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고문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권한이 없으신데? 이 고문이 아시다시피 그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다. 예,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해양 구조협회 발족하는데 고문 위촉해달라. 이 지역의 해양 경찰청이 우리 인천에 있는데 그걸 반대를 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뒤로 위촉한 이후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뭐 인천시장 이게 8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8년짜리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제가 출마할 때 상당히 저를 아끼는 분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출마할 때라는 게 예전 4년 전이죠? 2010년도 첫 출마할 때 인천에 너무 부채도 많고 전임 시장이 불려놓은 거 이거 설거지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이 짧은 시간에 뭘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데 왜 이걸 나가려 그러냐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떠나서 인천의 이 현안 문제를 내가 정말 온몸을 다 해결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뛰어서 이 4년 만에 정말 부도 위기에 있던 인천을 완전히 정상으로 바꿔놨거든요. 이제 내 구상대로 뭔가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앞으로 이 4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8년 정도를 해야 뭔가 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중단 없는 시정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이 바로 2달 반 만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월호 사건으로 전 세계 국격이 정말 추락하고 위신이 추락했는데 뭔가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 아시안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시안게임을 제가 4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2달 반 후에 아시안게임이 개막식이 9월 달에 열리는데 이것을 제가 그만두게 된다면 상당한 어떤 미비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를 연결을 했었는데요. 힘 있는 시장이다. 시장이 된다면 자기는 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 본인은 분명히 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힘 있는 시장, 그 힘이 그 3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백주대낮에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 발상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힘이라는 것은 대통령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인천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장관, 비서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을 팔아서 대통령에 의존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바라보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당장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구할 열정을 가지고 뛰어야지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쁘고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하고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힘은 지속 가능한 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시민을 보고 하는 시장을 원하는 것이지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은 남한테 빌려온 힘, 대통령한테 빌려오는 힘은 불과 2년 후면 끝납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친히 실세라고 했던 박영준 전 차관, 이상덕 의원 다 감옥에 있습니다. 권력을 따르는 자는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시민과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보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을 보는 시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도 위기 뭐 넘겼다고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부채 문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부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채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신율 교수님,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박근혜 정부는 출범해서 1년 만에 35조의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1년 만에 35조나 되는 국가 부채를 늘립니까? 이런 중앙정부가 항상 지방한테 부채 늘렸다 그러는데 지방은 지방채를 마음대로 발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천주답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제가 채무를 내린 게 없거든요. 예. 저는 맡아가지고 이미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내면서 이 부도 위기를 관리하고 빚을 갚아가서 작년에 4,600억을 줄이고 드디어 올해 886억 흑자를 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해서 이제 설거지를 해서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사람한테 안행부에서 뭘 했는가 그동안 우리 지방세 깎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 뭐 막겠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지방세 깎는 걸 전혀 막지를 못했고 지방행정에 재정에 도움을 줘야 될 이 안행부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이런 예. 상태에서 인천시 부채 늘었다. 이런 것은 나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 보고요. 지금 안행부 말씀하신 지금 우리 예. 인천시 이 부채가 줄어들고 있고 합쳐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렇죠. 아시안게임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것은 저는 평가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행정부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대가 그 안전행정부 초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상대가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인데 안전에 관련한 정책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좀 맞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 사건의 예. 이 전부 안전행정 체계를 실패로 만든 사람이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유정복 어떻게 후보가. 안행부라는 이 조직이 네. 구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은커녕 예. 실종자, 사망자, 탑승자 집계도 못하는 이런 한심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예. 이 이름까지 안전행정으로 바꿔놓고 이걸 잘했다.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는데 현장에 작동이 안 됐다. 정말 딱을 치고 분노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이 있는 분이 상대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저기요. 그 재선이 많이 성공하실 경우에 말이에요. 대권 도전 안 하십니까? 그 말씀은 이제 계속 드립니다만 그때는 시대의 상황이 필요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 시정이 정말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끼고 있습니다. 인천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된다. 이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재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끝까지 임기를 채우지 중간에 대선 출마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박원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하다못해 정몽준 후보도 뭐 절대 뭐 이런 말 했는데 정치인들 말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지켜지지 않을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 상황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판단을 해야지. 문제는 끝까지 갈지 안 갈지도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요구된 것에 정말 충실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천시정에 충실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실하지만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 아니냐, 그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을 해오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 아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끝까지 열심히 깨끗하게 정말 페어플레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청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이 해경, 이거 좀 여기에 대한 비난 많고, 저도 이게 사실 해경이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나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검찰 수사에 나섰고요. 해경 역시도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우리랑 정반대인 시간, 지구촌 반대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국제시선 코너죠. 미국 UPI 통신 한국 편집장 김래모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무슨 5월달에 폭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이틀간 폭설이 내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강설량이 12cm나 되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기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예. 덴버 국제공항도 전기 공급이 여러 차례 끊겼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공항에서는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이 대부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는 됐지만 악천후로 인해 27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직원들이 밤새 얼어붙은 활주로를 녹이고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확실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 국립기상청 측은 덴버에서 5월에 눈이 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덴버 지역에서만 이런 기상이변이 이번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와이오밍주에서도 폭설이 내리면서 고속도로가 폐쇄됐고요. 네. 오클라호마주와 아켄서주에서도 10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고 예. 네브라스카주에서도 폭풍과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이 가옥에 지붕이 날아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있었고요. 또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 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현재 고온 건조한 강풍 때문에 화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 기상 전문가들은 이 하루나 이틀 후에 정상적인 봄 날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날씨마저도 참 이상한 데가 많네요.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이 분리독립 주민투표 현지 시간으로 11일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가 독립을 지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가 종료된 후에 투표율이 75%였고 이 중에 89%가 독립 선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현재 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투표 결과는 결과 발표는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 분리독립 주민 투표가 불법이라면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UPI 통신 한국 편집장이시죠?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수사와 관련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움직임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 기회를 놓친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또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이 세월호 선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일부 선원들한테는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지 대한변호사협회 이 대변인이시죠.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예. 이게 참 법률 용어라는 게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이거 선원들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하고 선원 항해사에 대해서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별도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형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형법의 250조에는 살인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살인죄를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땅히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그거를 사망의 결과가 이런 것이 살인죄와 동등하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뭐 법리적으로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법적인 계약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떤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될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극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침해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가치가 있을 때는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 있는 위치나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거 적용된? 네, 사실,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삼촌이 10살짜리 어린 조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저수지로 데려갔다가, 실제로 미끄러운 제방 속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다가 결국은 익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인 삼촌으로서는 익사 위험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갔는데 이제 빠졌다고 하면은 그를 구호해줘야 할 법적인 자기가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이후에 살해의 범위를 가지고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익사한 것을 용인하거나 방관한 행위는 직접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법원에서 살인죄로 처벌까지 다 된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 지금 이 선장이라는 사람하고 선원들이 했던 부분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적용하게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살인죄로 기소하게 된다면 이분 선장이나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구호법이나 선원법 등에 의해서 어떤 침몰 사고가 있을 경우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행위를 아니한 채 탈출하면서 승객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그걸 방치하거나 용인했는 결과 이런 사망의 결과를 발생했다고 하면은 정말 살인죄의 죄책을 묻는 것이 형법상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거 살인죄 적용하면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기존에는 특가법 도주 선박 같은 걸로 처벌할 때는 무기징역이 최고형이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선택에 따라서는 정말 법정 최고형도 가능한 그런 범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해경 부분인데요. 네네. 해경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맞습니다. 해경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초동 대처. 이때 제대로 했더라면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고,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경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 가능합니까? 네, 지금 부실 초동 대처와 관련해서 가능한 법리 적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무유기죄,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인데요.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단순한 어떤 직무 태만 정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만 했다고 하면은 그 행위가 제대로 됐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직원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구호 의무가 해경 직원에는 있죠. 그런데 당시에 출동했을 때 배가 기운 게 아직까지는 45도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착한 이후에 완전히 가다앉을 때까지 40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는 승객과 승무원 일부만 구한 채 선내로 진입하거나 어떤 적극적 구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무 있는 사람이 구호를 제대로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선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해경 직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는 것은 적어도 해경 직원이 이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라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기 때문에 살인죄는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아마 의유해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물론 현장 지휘관이나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직업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이 지휘부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해경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런 건 좀 문제가 말단 현장 직원들만 어떤 형사 책임을 받고 오히려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법리적인 어떤 그 적극적인 적용과 또 공무원의 그 복무 규정 위반 등으로 해서 어떤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도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유병헌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네네. 이 사람 뭐 아들들도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고 아주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 지금 다 어디로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법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히 유병헌 회장을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지금 인천지검 특별수사부에서는 그 세모그룹의 경영 비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에 따르는 어떤 배임죄나 횡령죄, 또 탈세 혐의에 따르는 세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목포 검경합동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그 유 회장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주말에 김한식 청해진 대표가 구속됐는데 그것이 인천이 아니고 목포 검경수사부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은 인천이 아닌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아마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구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뭐 구속해봤자 그리고 법처벌을 받아봤자 시랜드 참사 때는 그 대표가 1년 받았잖아요. 네네, 삼풍은 맞습니다. 7년 6개월이고 뭐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국민들 법감 상식하기 너무 어긋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했던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것이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까 네. 가중해서도 7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서 지금 살인죄나 특가법상 도주성과까지도 네.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과연 검찰이 직접적인 대표했던 김한식 사장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을 적용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유병헌 씨한테도 이와 같은 죄를 적용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변협 대변인이시죠.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인생을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뉴스 들으신 다음 3부에서 전 다시 오겠습니다.